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2023년도는 인공지능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막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AI 관련된 서비스, 그 밖에 모든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다 따져보면 API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 연계돼서 본격적인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 보안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이런 API 관점에서 과연 보안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가? 혹은 기존의 웹방화벽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PI 관련된 보안 이슈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우시죠? 네. 자,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F5에서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면서 보안 솔루션 아키텍터로 활약하고 계시는 F5 이진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국 아니시죠? 이사님 어디십니까? 네, 저는 지금 F5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좋습니까? 아,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PI에 관련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관련된 서비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관련된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거나 조금 이슈에 약간 묻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팀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나 은행, 각국 정부들에서 이 API 보안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도 많이 활발하게 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음.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투자와 관심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어떤 이슈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세션에서도 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이 데이터 유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PI와 관련해서 음.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음.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이라든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웹방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API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기존의 웹방화벽이라든지 다른 솔루션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일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네.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이 API 보안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뭐 그들이 보안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이런 게 음. 아니라 이 API 보안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린 건데,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나 웹방어벽만으로는 절대 이 API 보안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 서두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지 아마 그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API라고 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오늘 바로 지금 나온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렇습니다. 서비스들이 나온 거는 벌써 한참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은 이 API 사용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음.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에 API라는 것은 사실 뭐 새로 나온 어떤 이런 기술이나 방법이 음. 아니고 이미 한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쓰던 방식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API 통신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에 뭔가 혹은 어플리케이션 안에 모듈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마 총장님 뭐 세미나를 많이 진행해 보셨으니까 들어보셨겠지만, 모던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소위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거기에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을 띄워서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환경에서,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통신하는 방식이 API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API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옛날처럼 우리 내부에 소위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나 관리자나 개발자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떻게 접속하냐? API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변수 때문에 이 API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음, 늘어났고,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게 데이터와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자들의 타겟이 되는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보안 사고들이 음. 급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여지는 그런 API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API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서비스들이 사실은 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많은 서비스들이 다 이제 그 밑에 기술 연결되는 방식이 네. API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기술들이 뭐 지금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사실 근래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업이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그만큼 또 대처하는 부분이 또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또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보안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개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개발하면서 이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얼마나 잘 지켜가면서 진행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보안의 어떤 스킴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좀 짚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오늘 흥미로울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고 만들어 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늘도 많은 경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니까요. 꼭 나가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진원 이사님과 함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준비되셨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잠깐 논의한 것처럼 API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비즈니스 환경에서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안의 위협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API 보안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진화하고 있는 API 보안이라는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제 그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한 가지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뭐 F5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하면 또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타사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타사에 요 밑에 이제 제가 출처를 적어 놨는데요. 시스코라고 하는 이제 대형 그 네트워크 보안 하는 그 회사에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물론 이름은 실제 기업의 이름은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API 보안으로 인해서 발생한 침해 사고를 탑 5만 모아놓은 겁니다. 네. 5건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네. 탑 5만 모아놓은 음, 건데요. 보시면 예를 들면 위에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 글로벌 보험사에서 180만 개의 계정이 유출됐고요. 자, 디지털 일정 관리 플랫폼에서 370만 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540만 개, 온라인 마케팅사에서 700만 개, 해외 통신사에서 1000만 개. 아, 이걸 다 합치면 한 2,700만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촌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싱가포르에 살잖아요. 네. 싱가포르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싱가포르 인구가 한 3, 400만 명쯤 될까요?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은 한 650만 명, 한 네네. 7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네네네. 제가 이 말씀 왜 네. 드리냐면은 아, 제가 좀 전에 요 탑5를 합하면 네.
2,700만 개의 개인 어, 계정이 해킹됐다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는 그냥 넘어가네요? 싱가포르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7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음. 이게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지 아, 이게 아, 워낙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져서 그런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개인 정보가 다 나가는 겁니다. 네. 예, 내 개인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뭐 이메일,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내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특히 이제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그 회사들, 뭐 보험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뭐 일정 관리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런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한 사고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타격이 꽤 심할 것 같은데요? 타격이 심할 뿐만 네. 아니라 요새는 이제 법이나 법 체계나 각 국가에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아, 때문에 이것이 큰 실질적인 뭐 배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연결돼서 책임이 소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글쎄요, 제가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사실 보시면 제가 회사 이름은 네. 가려놨습니다만 전부 다 얘기하면 알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누구나 그러겠죠. 네. 일반적으로 IT에 일하지 음, 않는 사람들도 알 만한 음,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음, 드리냐면 이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음, 아, 우리는 한국의 대기업이야, 큰 음, 회사야. 음, 그러니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회사들과는 다를 거야라고 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글로벌 회사들이고요, 전부 다. 사실 다 말씀하셨던 이름만 것처럼 있는 여기도 회사들입니다.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 얼마나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매년 보안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네. 하는데도 이렇게 뚫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음, 보면, 그럼 뭐가 잘못됐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딱 거기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화도 잘 집으셨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API 보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제품 얘기보다는 그러면 API 보안이 뭐냐는 음,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글로벌 회사들이 그렇게 해킹을 당할 정도면 그러면은 이제 저의 가설에 지금은 가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설의 출발은 뭐냐면 그러면 혹시 보안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 API 보안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자는 네,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보안에 투자하는 저 회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손쉽게 해킹될 수가 있어? 라는 이제 당연한 논리상에서 이제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누구를 깔려고 그래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질문의 흐름상에서 이제 한번 좋습니다. 생각을 아마 해보자는 오늘 거죠.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네, 진짜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안 사고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을 했고 음, 저건 2022년 거고요. 음. 2023년에도 뉴스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일반화돼서 이제 뭐, 아유, 당연히 그렇거니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는데 실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음, 번째는 제가 궁금했던 건 저도 네트워크나 보안 쪽 이쪽에서 일을 했던 게 제가 2001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진 건 그러면 이 API라는 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해서 이걸 서비스화 시켜서 외부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소위 우리가 개발자들 혹은 영어로는 뭐 API 오너 혹은 디벨로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API 보안이라는 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API 보안하고 같은가라는 게 제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API 보안이라는 거는 많은, 여기 지금 네트워크와 보안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API라는 거는 HTTP를 통해서 통신되는 것이니 이것은 웹방화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야. 음흠, 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니 그렇다면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음흠. 라고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이사님께서 그래서 먼저,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네. 물론 이거 말고도 딴 것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를 들어가서 거의 커뮤니티에 보통 개발자들이 질문을 올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제가 API 보안, API 시큐리티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제가 2년 전, 3년 전 그때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답변들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수백 개의 답변 중에 웹방화벽이라는 키워드와 매칭되는 답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API 보안, API 시큐리티에는 웹방화벽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개발자들이 정의를 내리는 API 보안은 내가 하고 있는 정의와는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네. 바라보는 뷰가 달라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실제로 개발하는 환경과 보안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JWT라든지 아니면 뭐 토큰이라든지 HMAC이라든지 혹은 오센티케이션, 오솔라이제이션 혹은 OOS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보안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아마 여기 나오는 말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API는 뭐냐면 서비스와 연결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외부에 오픈했을 때 여기에 사용자들이 접속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인증과 권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보안 포인트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정의하는 API 보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이제 제가 이어진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많은 기업들이 웹방화벽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네.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면은 왜 기존 웹방화벽 혹은 차세대 방화벽 우리가 아는 막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아주 막 그런 보안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지? 왜 그거는 못 잡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이 API 공격이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보안하고 아마 굉장히 흡사할 겁니다. 뭐 100% 똑같진 않더라도 이 중에 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있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대략 보면은 이렇게 비슷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안 제품들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다른 기술을 써요. 다른 기술을 쓰지만 페이로드, 즉 데이터에서 악성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악성 코드를 찾아낸다든지 악성 스크립트를 찾아낸다든지 각자 다른 방식을 씁니다. 뭐 IPS는 시그니처를 쓰고요. 방화벽은 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니 뭐 이런 여러 다른 기술을 쓰고요. 웹 방화벽은 뭐 웹을 재조합해서 웹에 특화돼서 뭔가를 찾아내고요. 샌드박스는 그거를 뭐 가상머신에 한번 돌려보고요. 다 기술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악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API 사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공격자가 API를 공격할 때는요, 기존 보안 솔루션을 다 우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페이로드에 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기술을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발상의 전환이라 그럴까요? 네. 페이로드에 악성이 없습니다. API 공격은. 물론 모든 API 공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API 공격 중에도 네. 악성 페이로드를 써서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앞에 말씀드린 큰 사고들 있잖아요. 그 사고들이 일어난 방식을 보면 악성 코드나 무슨 악성 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넣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제품의 하나의 목표는 악성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성이 없네? 네. 그러면 바이패스네. 다 패스네. 자연스럽게 그냥 네. 무해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어, API 공격을 다른 말로 뭐라 네. 그러냐면 비즈니스 로직 어택이라 그래요. 아, 영어로 멋있게 표현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달라. 어, 악성이 없어. 이건 어, 악성 코드나 이런 공격이 아니야. 야, 그거를 약간 멋있게 표현한 거죠. 비즈니스 로직 어택이라고. 네. 그럼, 그렇기 네. 때문에 우회가 되는 겁니다. 그 기존에 있는 방화벽이나 보안 시스템으로는 실제로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책이 없는 거네요? 현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 사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저는 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뭔가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기존의 방화벽의 어떤 틈새를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공격이 뚫고 들어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사님 대부분 말씀 그렇게 들어보니까 생각하시죠. 예, 이 블록을 아예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네요, 그냥. 아예 컨셉이 달라요. 그러네요. 아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인데 음, 하나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음, 기업에서 API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소두에도 잠깐 논의를 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은행의 오픈 뱅킹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럼 오픈 뱅킹을 제가 예로 음, 들어볼게요. 오픈 뱅킹은 하나의 내 API 트랜잭션에서 몇 억, 몇십억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이나 집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제 거의 전 재산이 막 이제 그 트랜잭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PI는 그 태생 자체가 비즈니스하고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 음, 세계에서는 네트워크 팀이든 보안 팀이든 개발자든 누구건 간에 음. 이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이게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비, 한두 개만 내가 비즈니스 잘못 어택이네요. 비즈니스 찾아보면 어택. 예,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보면 내가 정책을 하나 잘못 넣어서 이게 뭐 하나만 트랜잭션이 끊어져도 어, 재수 없으면 이게 몇 억, 몇십억. 그렇죠. 서비스의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군요. 네, 바로 비즈니스의 문제하고 연결이 어, 되거든요. 어, 그냥 기존의 네트워크 아우티지하고는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뭐 글로벌 회사 다 마찬가지. 대부분 API를 하나 외부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API 공격이 이 제품들을 바이패스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안 회사들이, 보안 운영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혹시라도 뭐라도 하나 막힐까봐 여기다가 심지어는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해버립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이해됩니다. 보안 운영자로서. 근데 그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보안 운영자라도 내가 뭐 정책 하나 잘못 넣어서 그게 돼서 뭐 회사가 고소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운영자 생각하기도 입장에서. 싫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술 자체가 이거를 바이패스 하는데 음, 심지어는 많은 기업들이 그나마도 이거를 또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해버려요. 막히지 말라고. 막히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어, 공격자 입장에서는 네, 기존에 네, 보안 세미나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공격해서 들어가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시스코, 팔로알토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제품을 공격자 입장에서도 우회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미 다 우회해줘가지고 외부에다가 인터페이스까지 열어준 거잖아요.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린 거네요? 데이터에 다이렉트 패스, 그러니까 다이렉트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문제점만 찾아낼 수 네, 있다는. 네, 네, 네. 와, 알겠습니다. 근데 이사님, 이 페이지에 벌써 30분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보고자 한 것이 그렇다면 일반
전 세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API 보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아스프라는 네. 단체에서 API 탑 10이라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2019년에 처음 발표했고 아. 2023년 올해에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리뉴얼이 되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로 기존에 2019년도에 있던 게 그대로 온 것이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웹방화벽만으로 제가 막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웹방화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웹방화벽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개의 공격을 카테고리를 지으면 5개는, 이 중에 5개의 취약점은 소위 액세스 제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그리고 하나의 취약점은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4개의 취약점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웹방화벽이에요. 그러니까 웹방화벽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웹방화벽만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들면 4개밖에 커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기술이 최소한 있어야만, 그래야만 API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큰 주제예요. 네.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해결이 오해하지 안 되는 말자는 거예요. 겁니다. 네. 네.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API 보안은. 하나의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로 이거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솔루션이 이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솔루션이. 아니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조합해서 이걸 맞게 여기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F5 직원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내가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미 있어. 난 이걸 잘 조합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그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제 공격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소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공격이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소위 볼라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정식 이름은 Broken Object Level Authorizations이라 그래서요. 오와스프 API 탑 10의 넘버 1에 항상 있는 그 공격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볼라 공격은 제가 여기 이제 기업 이름을 보통 세미나에는 오픈을 안 하지만 여기 이렇게 기업 이름들을 올려놓은 이유는 이게 뉴스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뉴스에 정확히 나온 거고 제가 밑에 그래서 뉴스의 출처들을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기관, 우정사업국이죠. 그리고 우버, 그리고 티모바일, 옵터스 어느 거 하나 작은 기업이 없죠. 그러네요. 예,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 볼라 공격의 피해자예요. 그럼 볼라라는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로직 어택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가 여기 뭐라고 설명을 써놨는데 뒤에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네. API가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일반 사용자 김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공격자 이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공격자로 변신했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용자가 API를 통해서 자기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PI라는 건 보통 HTTP 포맷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소위 이 오브젝트 죄송합니다. ID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에 나를 지칭하는 김영이라는 사용자를 지칭하는 그 오브젝트 밸류를 여기다 이렇게 파라미터 형태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브젝트 아이디는 24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API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받으면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아이디 밸류 24를 가지고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는 24라는 아이디가 지칭하는 사용자는 김영이고 그 사람 이메일은 뭐고 직책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요 24라는 값을 오브젝트 아이디라 그래요. API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자, 그러면은 API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김명희한테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자 이진원도 내 오브젝트 아이디는 23이에요. 그러면 제가 23을 조회를 하면은
마찬가지 API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저한테 오브젝트 아이디 23에 해당되는 제 정보를 반환을 해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서 공격자가 볼라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이디 값을요, 만약에 공격자가 24로 바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다 제가 악성 코드를 넣은 것도 아니고요. 네. 공격 코드를 넣은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아이디 값만 네. 다른 사용자를 지칭하는 아이디 값으로 이걸 바꿔요. 네. 근데 만약에 이 API 엔드포인트가요, 이 아이디가 어떤 사용자와 매칭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위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한테 김영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반환해줘요. 어이가 없죠. 아니, 그 단순하게 오브젝트 아이디만 바꿨는데도 그러면 그 신원과 이런 아이디가 매칭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없나요? 오브젝트 아이디를, 그러니까 대부분 API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이 사용자가 API에 자기 신원을 제공할 때 뭐를 쓰냐면 소위 토큰이라는 걸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PI가 토큰이 정상적인 토큰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합니다. 그 절차는 보통 있어요. 네. 근데 그 토큰이 정상이라는 것만 확인하면은 그 안에 값이 이 사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값인지 그 권한을 확인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격하는 거냐면, 네. 제가 공격자지만, 제가 이 플랫폼에, 이게 만약에 뭐, 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TV의 어떤 플랫폼이라 그러면, 저도 그냥 사용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일반 사용자처럼. 일반 사용자처럼. 그럼 저도 일단 토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요청을 보낼 때, 이 아이디 값만 다른 사용자를 지칭하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API 엔드포인트가 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토큰은 정상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 사용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일반 사용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큰이 정상이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요청을 프로세싱을 해버려요. 사실 이거 말씀만 들으면 너무 심플한데? 너무 심플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 어이없는 방법으로요. 아까 앞장에 보여드린 제가 어디 회사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시면 나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중에 한 회사가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까지 역사상 일어난 데이터 유출 사고 중에 제일 큰 건으로 됐고 CEO는 그걸로 사임했고요. 네. 그리고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네. 정부에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말씀만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로드에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사용자를 판별할 수 있는 이 아이디만 바꿨는데도 바꾸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 오늘 뭐 사실 제가 이 주제만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합니다. 보통 고객사에 가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시간을 쓸 수는 없지만 보통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건 개발자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개발 코드에 넣어야지 그거를. 네.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 초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모듈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듈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다양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검색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으면 거기에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러겠죠. 모듈을. 네. 이 프로세스를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개발자들은 보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안상으로 완벽한 거를 구현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완하라고 사실은 보안팀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근데 개발자들한테 이거를 다 넘겨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아주 소위 이제 영어로는 퍼펙트 월드에서는 아이디어라는 환경에서는 코드가 완벽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공격자 이진원이 23 아이디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처리가 됐어요.
개발의 입장에서, 개발 환경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봤을 때는. 그렇죠. 정상적인 토큰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니까 개발 프로세서나 운영 프로세서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지. 네. 이거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애매하잖아요. 네. 이거 취약점인가요? 근데 애매하잖아요. 네. 그 대답하기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 보통 고객들한테 뭘 먼저 얘기하냐면 API 보안은 소위 그레이 에이리어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또 개발은 개발자가 하지만 음. 보안팀에서 가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한 예고요. 네. 그 워스프 API 탑 10 제가 언젠가는 한번 촌장님하고 10개를 한번 다 다뤄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저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아까 그게 생각나네요. 이사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재밌는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 되게 재밌는 게 아니야. 재밌다고 하면 안 돼요. 재밌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1000만 병 유출된 야, 이 회사의 그럼요. CEO가 인터뷰한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근데 네, 네, 네. 보시면 그분이 네. 기자들이 너무 막 그 세게 물어보니까 인터뷰 도중에 막 눈물을 흘리세요. 중간에. 진짜 인터뷰를 안 그렇겠습니까? 1000만 명. 압박감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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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감. 네. 그게 이 공격입니다. 네. 어이가 없지만. 어이가 없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API 보안을 해야 되냐? 네, 우리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되냐? 네, 그러니까 제품 얘기 이런 걸 하기 전에. 네. 그래서 API 보안 성숙 모델이라는 걸 저희가 보통 고객들한테 말씀드려요. 5개의 레벨로 나눠서 말씀드려요. 단계가 있군요. 레벨 1은, 단계가 있어. 네, 레벨 1은 무조건 먼저 명확한 이해를 하시라 그래요. 네. 정확한 이해 없이 이거를 그냥 또 다른 랜섬웨어 같은 거 하나 나왔나 보다. 그냥 솔루션 하나 사서 그냥 막으면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네요. 예, 그거 아닌 거를 먼저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지가 되고 나면은 소위 API 보안에 정말 아주 베이직한 거는 일단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API 게이트웨이, 트래픽 관리 및 기본적인 인증 적용. 하다못해 API 키라도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위 스탠다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OAuth나 OIDC 기반의 액세스 제어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레벨 3인데 이 상태를 저희는 대응적 보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리액티브 시큐리티라고 그래요. 리액티브 시큐리티가 뭔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면은 레벨 4에서는 뭘 이제 고민하셔야 되냐면 API 전문화된 API 보안 솔루션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러면 내가 레벨 1, 2, 3 건너뛰고 4로 가면 되나? 아니고요. 1부터 올라오셔야 돼요. 저 밑에 거를 먼저 충족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그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에스컬레이션은 안 된다. API 보안에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이게 없는데, 그냥 이거 하나 사서 해결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요? 그러면은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상에.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보안의 문제에서 이거 솔루션, 랜섬웨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하나 적용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API 보안 관련돼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 요 API 전문 보안 솔루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이제 용어가 아니라 소위 가트너, 이제 제일 큰 시장조사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만든 용어가 있어요. 네. 그거를 WAAP라 그래요. WAAP. Web Application and API Protection.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더 심해졌어요. 어떤 오해예요? WAAP라는 이름이 WAF,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워라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웹방화벽이랑 WAP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 웹방화벽 1위 하던 회사가 다 그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WAAP에서 중요한 거는
웹 앱과 API를 이름에서 분리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름을 봤을 때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요, 제대로?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를 그냥 웹방에다가 뭐 몇 개 어,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네. 그거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예. 그래서 요 단계에 들어가면 이걸 선제적 보안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소위 예측 보안, AI 아, 머신러닝을 네.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AI 머신러닝을 이 밑에 거 없는데 네. 가져다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안 됩니다. 다시 아, 말씀드리지만. 네. 예. 일단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레벨 1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진 네. 않겠지만 대응적 AP 보안, API 보안, 선제적 API 보안,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충족이 됐을 때 예측 API 네. 보안으로 넘어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야만 음.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만 이 선제적 보안이라는 것과 예측 보안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측 보안만 AI 머신러닝에만 이게 요새 워낙 챗 GPT 이런 게 화두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머신러닝은요, 답을 주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근데 봐야죠. 선제적 보안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만 의존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false alarm 있잖아요. 오탐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 보안과 예측 보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권고할 수 있는 우리가 디자인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API 보안 디자인을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고 디자인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두 가지 레이어를 고민을 하시라 고객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저는 F5에 소속이고 F5 직원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맞춰서 저희 제품들을 여기다 이따 배치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전부 다 F5 쓰셔야 돼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 거고요. 네. 그거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F5로 고민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맞는 디자인을 하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지 아, 전부 다 F5 하셔야지 이게 해결돼요. 이거는 제 논점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영업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멘트. 그런가요? 네.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WAAP 레이어라는 것과 API 액세스 제어 레이어라는 것. 이게 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WAAP 레이어는 행위 기반 및 탐지, 아까 저희가 본 예측 보안이라는 것, 그리고 API 디스커버리, 소위 탐지라는 거, 그리고 웹방화벽 기능도 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제품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한 제품이 지원을 하면 한 제품으로 하실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고객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F5에서는 Distributed Cloud라는 저희는 줄여서 F5XC라고 하는 제품이 여기에 맞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게이트웨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API 게이트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겠죠. 대부분 네, 기업들은. 근데 API 게이트웨이 기존에 쓰시던 거 말고요. 그거를 저희는 내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고요. 내부 API 게이트웨이는 기존에 쓰시던 게 있을 겁니다. 국산도 있고, 뭐 구글 RPG 유명한 거, 뭐 엑스웨이 뭐 이런 거 유명한 것들을 쓰실 거예요. IBM도 있고. 그거는 그대로 쓰시고요. 하나의 레이어를 더 놓으시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에. 네. 뭐를 위해서? 액세스 제어를 위해서. 아, 예. 액세스 제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볼라 공격이라든지 BFLA라든지 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액세스 제어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아, 네.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F5에는 BIP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다른 게 이제 있으시다고 하면 다른 걸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는 하나의 더 게이트웨이를 놔서 이거를 API 보안 액세스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레이어를 두시라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 알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개발상의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 보안 관점에서 바라보는 프로세스인 거죠? 보안 관점에서요.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API 게이트웨이는 99%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제가 만나본 기업은 다 그런데 다 어디다 초점을 누가 관리하냐면 이거를 개발자나 API 오너들이 관리를 해요. 그렇죠. 이거를. 예. 그래서 자기가 이걸 API 퍼블리싱 하고 싶을 때 하고 버전 관리하고 이거를 여기서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시라는 거예요. 그 건들지 말고. 기존의 비즈니스 로직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소위 외부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하나를 놓는데 대신에 이 게이트웨이는 용도가 보안이라는 거예요. 네. 관리도 보안팀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 전체에 필요한 API 액세스 제어에 대한 정책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냐? 실 환경에서 한번 웹방화벽 있으시고 로드 밸런서 있고 API 있으시면은 웹방화벽에 있는 자리를 WAAP라고 하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API 보안을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애를 저기다 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위치상, 디자인상. 그리고 기존의 로드 밸런서를 보안 API 게이트웨이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 자리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IDP, 그러니까 인증 서버,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예측 API 보안, 그러니까 ML이나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뭔가 좀 제대로 갖춰진 알겠습니다. API 보안의 디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웹방화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API 보안에 관련될 수 있는 WAP 형태로 뭔가 대체를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 API 게이트웨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인증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외부 API를 커버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추가해야 되고 혹은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일단 선제적으로 일단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측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 AI나 ML을 이용한 것들을 이제 거기 이제 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 도표가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스킴을 관망할 수 있는 하나의 장표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제 얘기에 공감하셔도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난감해 하시는 이제 CISO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API는 비즈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그 단계라고 하는 게 지금 WAP 요 단계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단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성숙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어떤 순차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글로벌 금융사 사례를 하나 제가 소개를 실제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의 실패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실패 스토리를 소개를 합니까? 네,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하긴 했습니다. 제품을. 저희 제품을 API 보안으로 쓰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했고 그랬던 오래전은 아닙니다만 2,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은행에서 이제 했던 사례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메일을 하나 이제 저희 팀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이메일에 제가 이제 민감한 내용을 지우다 보니까 이제 며칠이 없는데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API 보안을 자기가 어떤 큰 은행의 CISO한테 설명을 하고 팔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어제 그 CISO를 여성분인데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API 보안을 소개를 했더니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제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머신 투 머신 API 보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토큰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를, 일반 OOS 토큰에서 JWT로 하는 방식을 해서 보안을 갖추는 게 궁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음, 제가 보안 아키텍트니까 음. 도와줘라고 메일을 보낸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받는 순간, 소위 이제, 이게 멘붕이 된 겁니다. 왜냐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머신 투 머신 API, 그러니까 API 보안 이게 뭐지? 오스? 오스 그 인증 프로토콜 아닌가? JWT 뭐지? 막 이렇게 거기서 이제 완전 제가 아, 그때까지 알던 거는 어, 웹방화벽이었거든요. 네. 저는 웹방화벽을 설명할 준비가 다 돼 네.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보내더니 CISO 분이 여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이게 했고요. 몇 년 전에 받은 메일이세요? 이게 거의 한 3년 아, 정도 됐을 그래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납품한 거는 저희가 1년 반쯤 됐는데 음. 시작할 때 받은 거니까 아, 이게 네. 거기 개발자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 막 물어봤어요. 음. 개발자분들한테. 이건 뭐예요? 이거 이럴 때는 뭐냐?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 이 음, 말이 무슨 말인지 음.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창피하지만 모르는 게 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쓰는 용어 자체가 도메인이 다르니까 그동안 네네네. 보안에서 영역에서 다뤘던 그런 용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네. 그때 다행히 그분들이 음, 굉장히 제 설명을 해주셨고, 음,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도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음, 여기서 몇 가지를 배웠어요. 네. 이거를 하면서. 음, 아, API 보안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음, 하나는 보안팀이 얘기하는 API 보안이 있구나. 음, 그래서 이 보안팀이 보는 API 보안은 그냥 또 하나의 랜섬웨어 정도로 보는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하지만 개발자, 운영자들, API를 실제 관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API 보안은 액세스 제어구나. 아, 하지만 이게 둘 다 필요하구나, 음, 결국에는. 음, 이런 것들을 하나 알게 됐고요. 음,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제가 그 미팅에서 또 하나 재밌었던 음, 거는 두 가지,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미팅을 하는데 두 가지 토픽이 음, 있었습니다. API 보안과 소위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음, 미팅을 하는데 앞에 API 보안을 얘기하시면서 내부의 앱 간에 API 통신을 하는데 그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API 통신이니까 보안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갔는데 제로 트러스트인 거예요. 아,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아, 제로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이미 공격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하라는 건데 내부 API는 안전하다라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안팀과 API 오너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API는 안전할 거라는 전혀 근거 네.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믿고 있더라는 네. 거죠. 실제로. 개발이나 아니면 API 오너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지 못한다는 순간 사실 멘붕 올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거냐? 그렇죠. 근데 사실 보안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래죠. 네.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를 워낙 한 10년 전부터 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지. 음. 보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API를 디자인하고 하시는 분들은 내부 API 통신도 그럼 뭘 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예. 음.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음. 거는 이때 경쟁하는 회사가 5군데 정도 됐었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설명을 하는 곳들이 많았다는 거죠. 음. 저도 첫 미팅에서 잘못된 설명을 했고요. 음. 저를 포함해서.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오아스 API 탑 10을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저 항목들을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음. 아마 여러 세미나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벤더들이 오합스 API 탑 10은요. 기존의 웹 탑 10하고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API도 그냥 HTTP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되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객은 그냥 듣다가 그럼 똑같은가 보다. 음. 안 그렇습니다. 음. 절대로 저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음.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뭐, 악의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이제 API 보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나 이제 이슈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 원체 부각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저것처럼 이 벤더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렇게 리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같은 실수를 네.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구를, 동업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확실치 네. 않아요. 네. 안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최악의 경우로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계속 뭔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들은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뭐 드러내거나 그게 아니라 기존 것을 네.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분들을 애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API 공격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단순히 솔루션 하나하나를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킴을 한번 전략을 새롭게 짜는데 컨설팅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는 더 담당자들 입장에는 필요하겠다. 방향은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키입니다. 제가 어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이제 제품을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 어쨌든 제품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고객이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사서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상의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저희가 제안한 그 모델에서, 디자인에서, 우리는 기존에 파편화돼 있지만 솔루션이 있어, 이미. 그러면 그것을 같이 걔가 동작하도록 다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꼭 사셔야만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과 보안에 관련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오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남아 있으시죠? 아이고. 너무 제가 너무 말이. 근데 요 메시지들을 진짜 이 중간중간에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저도 시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도 중요한 메시지라서 그냥 계속 제가 지금 토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계속 네. 가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썸머리로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 이 은행이다 보니까 오픈 뱅킹을 이용해서 외부의 핀테크 파트너사들과 API를 통해서 시스템 연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와스프 API 탑10에 대해서 CISO 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이제 있으셨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기관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팀하고만 논의한 게 아니라 개발팀, API로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미팅을 할 때 앞으로도 뭐 CSO만 가지고 네. 그 CS 분만 미팅하는 게 아니라 CSO나 CIO나 뭐 CTO나 같이 이렇게 뭔가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실제 그것을 개발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API를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 있는 보안 전문가들 이분들이 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손쉽게 데브섹옵스라는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실제 환경에서 데브섹옵스가 존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 같이 모여서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API 보안은 그렇게 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이거는 CSO,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담당자가 요 키를 잡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발이나 운영이나 이런 팀들을 한번 이렇게 당겨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니셔티브를 할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안팀에서 네. 이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개발에서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얘기를 꼭 들으셔야 음, 됩니다. 보안팀은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API 보안에 음, 대해서 액세스 제어가 왜 개발자들이 저렇게 필요로 하지? 음, 저들이 사용하는 음, 프로토콜이 뭐지? 음, 우리는 API 액세스 제어를 어떻게 하고 있지? 음, 이걸 들으셔야 되고요. 음, 개발자분들도 음, API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음, 보안팀에서 우리 회사 전체에 가지고 있는 음, 보안 정책이 뭐지? 음, 어떤 식으로 보안을 해결하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음, 반드시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어야만 음.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웨비나나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뭐 최근에 각각의 어떤 부서의 사일로 된 어떤 운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뭔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보안에 네.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사일로 된 어떤 측면에서 언급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사님과 이 API 보안을 얘기하니까 진짜 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보안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중간에 API 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언어로 이게 통합하고 사일로를 이거 무너뜨려야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절실하게 드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예.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 회사에서 이제 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모델을 감사하게도 따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앞단에서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이나 탐지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아우터 API 게이트웨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 API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둬서 보안팀이 그걸 운영하면서 액세스 제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고 그러면서 기존의 그 개발자들이나 API 오너들이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API 게이트웨이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저희가 짧게라도 그렇다면 F5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레이어 WAAP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그 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은 F5 Distributed Cloud, 줄여서 저희가 F5 XC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제품입니다. 이 F5 XC는 SaaS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고객사나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설치를 하고요. 하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콘솔은 SaaS 형태로 존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100% 사스 형태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두 가지 형태의 설치 모델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PI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API를 소위 말하는 그 탐지하고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API 보안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API가 소위 아마 기사를 읽다 보시면 섀도우 API라는 거 많이 네, 들어보셨는지 네, 네. 모르겠는데 섀도우 API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개발자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실수로 외부에 그냥 퍼블리싱을 한다든지 API를 그러면 공격자가 그걸 이렇게 스캐닝하고 있다가 어 이게 그 테스트 API가 외부로 나왔네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섀도우 API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API가 인증된 API인지 아닌지를 탐지를 해준다라든지 인증이 됐다면 어떤 방식을 쓰는지 제이슨 웹 토큰인지 뭐 API 키인지 뭐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보안팀에서
우리 API는 인증을 해야 돼. 인증은 최소한 해야 돼.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냥 보안의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가이드라인을 줘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그것을 만드는데 개발자분들은 보안 전문가가 아니니까 만들다가 만약에 실수를 했단 말이죠. 어떤 걸 필수 요소를 빠뜨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오디트할 수 있는 가시성이 있어야죠, 맞아요. 보안팀이. 그 포인트도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근데 이거를 오디트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음. 그냥 1년에 한두 번 들어가서 그냥 막 코드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누가? 보안팀이. 근데 보안팀이. 그거는 시간도 걸리고, 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이 그냥 앞에 있는데, 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잠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음.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은, 그걸 가지고 보안팀이 개발자들한테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증은 잘 구현하셨는데요. 거기에 요게 필수 값인데 요걸 빠뜨리셨네요. 음. 암호화 알고리즘은 우리 회사 정책상 몇 비트 이상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셨네요. 음. 이런 가이드라인을 거꾸로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위 가시성이라고 하는, 가시성이라는 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증에 관련된 도구로도 써야 된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API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희 플랫폼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트래픽에서 자동으로 저희가 API 트래픽을 학습하고 그것을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 스코어링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제처럼 보안팀이 개발자한테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걸 가지고 인증을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줬는데, 네, 그럼 저희가 제이슨 웹 토큰을 만들게 해서 개발자가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이슨 웹 토큰을 잘 만드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값들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스코어 형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40점. 그리고 그 내용, 네, 네. 내용이 뭔지 보여주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까지 제공합니다. 포렌식 장비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이슨 웹 토큰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빠졌네요. 익스퍼레이션 타임이 빠졌네요. 오디언스 클레임이 빠졌네요. 이런 것들을 보안팀이 거꾸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API를 만들면 소위 오픈 API 파일, 예전 용어로는 스웨거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AP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스트럭처를 이렇게 도큐먼트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개발팀이 보안팀에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제이슨이나 YAML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면은 보안팀이 그거를 저희 솔루션에 집어넣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도큐먼트를 만들던 단계에서 디자인한 것과 똑같이 API가 동작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보안팀이 보안 정책을 가지고 차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런만 띄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좀 대표적인 그런 보안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도구들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보안 쪽에서 개발의 내용들을 제대로 정책을 반영해서 개발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다른데 이거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보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이게 많이 이제 커뮤니티나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API 보안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구조상 소위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한 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영어로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드리면 Shift Left라는 게 있고요. Shift Right라는 게 있습니다. Shift Left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왼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왼쪽으로 움직이자는 얘기잖아요. 왼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단계에 보안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Shift Left Approach라 그래요. 네. 그리고 Shift Right Approach는 뭐냐면은 API가 개발이 끝나고
외부의 서비스를 시작해요. 그러면 서비스가 시작된 상태에서 소위 런타임 모니터링이나 런타임 프로텍션 하는 거를 Shift Right API Security Approach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Shift Right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Shift Left Approach도 있습니다. Shift Left Approach는 소위 얘기하는 CI/CD, 그러니까 앱을 막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하고 막 그 과정에서 API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하는 SAST, 그러니까 Static Analysis 제품, 혹은 DAST, Dynamic Analysis 제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코드를 검사해가지고 코드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지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지만 제 개인 의견인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런타임 프로텍션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F5에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개발 단계에서 코드를 검증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그냥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실제 서비스에 나왔을 때 그때만 발견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상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Shift Right, 런타임 프로텍션이 조금 더 우선하다고 보지만 Shift Left 어프로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개발 단계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출시한다고 하면 사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에 대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완해서 개발해 라고 하면 아마 개발 쪽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렵죠. 어프로치다. 그래서 어렵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Shift Right를 일단 먼저 타이트하고 병행해서 Shift Left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희 원래는 이제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진원에게 API 보안이란? 저에게 API 보안은 제가, 사이버 보안이라는 큰 주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국 안 오십니까? 네, 아마 겨울 좀 지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API 보안 관련돼서 사실 이 관련돼서 지금 웨비나를 하신 거는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한번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뵈면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API 보안에 관련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만족해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님.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마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API 보안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늘 전달해 드렸고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 새로운 보안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받아보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보안 솔루션 드러나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전략적으로 전략을 세울 것인가, 방향을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준우 이사님 또 F5 담당자께 연락하시면 아마 좋은 컨설팅, 좋은 제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댓글 저희가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꼭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도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